안녕하세요. 2021년 3월 24일 브로우커리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제, IT 뉴스입니다. 서울신문에서 전합니다. 구글 안드로이드 앱 먹통 사태에 7시간 지나서야 달랑 알림글. 카카오톡 지메일 등서, 중지, 안내창이 뜨고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문의가 몰려서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구글 측에서는 일정 시간대에 영향받은 앱에 한정된 장애로 웹뷰, 크롬을 업데이트하도록 안내하는 정도의 성의만 보였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구글 측에서는 어떤 사과도 없어 많은 사람의 공분을 샀는데요. 현행법상 무료 서비스는 손배 청구 어렵다고 합니다. 다음은 헤럴드 경제 전합니다. 중국 불통, 넷플릭스, 코로나 진원지는 종우한, 저격. 코로나19의 진원지가 우한이라고 직구를 날린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달 오픈한 한 다큐멘터리 시리즈에서 코로나19의 진원지를 우한이라고 언급하는 라디오 방송 내용을 그대로 송출했다고 하네요. 다음은 매일경제 전해드립니다. 증시 장악한 정치 테마주. 고점 물린 개미들, 나 어떡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단일화에 따라 관련주가 강세입니다. 안철수 의원 테마주인 까뮤이엔시 써니전자는 20% 급락했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선거 테마주 투자 주의할 것을 당부하네요. 다음은 뉴스이지 전합니다. 작년 자산운용사 순이익, 증시호조의 62% 증가. 지난해 자산운용사 순이익이 증시호조의 전년보다 62% 늘어난 1조 3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운용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 3,3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18억 원으로 62.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자기자본이익률은 15.6%로 전년 12.2%보다 3.4%포인트 올랐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MBC 전합니다. 개발자 뽑고 사무직 내보내고 일자리 양극화 가속. 기업들이 이렇게 앞다퉈 IT 개발자들을 뽑으려고 경쟁이 치열한 반면 사무직들은 있는 직원들도 내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디지털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일자리도 지각 변동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은행원이나 일반 사무직 같은 중간 숙련 일자리 비중은 6.1%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배달 일용직 같은 저숙련 일자리, 그리고 IT 개발자 같은 고숙련 일자리의 비중은 늘어났습니다. 일자리의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까지 경제, IT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해외 소식입니다. 먼저 연합뉴스에서 전합니다. 바이든, 콜로라도 총격 참사에 충격, 강력 총기 규제 촉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0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콜로라도주 총격 사건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면서 의회가 총기 규제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영국 코로나19 봉쇄 1년 12만 6천 명 사망하고 아직도 봉쇄 중. 코로나19로 전국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영국에서는 올해 1월에 단행된 3차 봉쇄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세계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성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1차 접종을 하면서 분위기가 호전됐지만 최근엔 다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백신 물량 확보에도 차질이 생긴 탓입니다. 신규 확진자 숫자도 하루 5,000명 선에서 더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7만 명에 육박했던 연초에 비하면 크게 안정됐지만 최근엔 정체 국면입니다. 다음 동아일보입니다. 북한 중국 구두 친서. 중국 러시아 공동성명. 반미 3가견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적대 세력들의 도전과 방해 책동의 단결을 강화하자 며 바싹 밀착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알래스카 앵커리지 고위급 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인 지 이틀 만이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한국에서 북한을 겨냥해 압제 정권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지 3일 만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22, 23일 연이어 미국을 향해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최근 한국과 일본을 찾아 반중 전선을 위한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자 북중러가 밀착해 반미 연대 구축에 나서면서 인권 전쟁이 벌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상 세계 소식이었습니다. 세 번째 정치 뉴스입니다. 한국일보, 박영선 오세훈, 이주 승부, 누가 치명적 실수하느냐에 달렸다. 오 후보를 맞이한 민주당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 땅 투기 여파로 당청이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정권 심판을 들고 나온 보수 적통 후보는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남은 2주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내림세를 멈출 것인지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뉴스원. 4차 추경안의 여야 입장차 여전.
24일 본회의까지 진통 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난항을 겪은 가운데, 여야가 추경안 처리를 위해 합의한 시한인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쿠키뉴스. 웬 대통령 지지율 31.4%로 급락. 현 정부 최저. 부산, 울산, 경남을 제외한 지역 대부분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10%피 이상 하락했습니다. 특히 호남과 충청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20%피 이상 떨어졌습니다. 세대별로는 40대의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40대의 긍정평가는 57.1%에서 36.1%로 21.0%피 감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냉정구도로 회귀하는 국제정세. 해법 못 찾는 한국 외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유럽, 아시아 동맹국들과 함께 압박에 나서자 중국도 북한, 러시아를 규합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의 제재와 압박이 본격화하자 중국 역시 연대 강화 등 새 과실을 통해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G2, 주요이 개국 간 갈등 전선이 주변 국가들로 확대하면서 미국과 중국 각 진영 간 신냉전 구도가 형성돼 한국 외교도 해법을 찾느라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정치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사회 뉴스로 이어집니다. SBS에서 전합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서 당한 각종 신체 언어폭력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청소년 중 성적 모욕감을 주는 행위, 성관계 시도, 스토킹 등의 성폭력 피해를 겪은 응답자들은 피해가 발생한 장소로 온라인 공간을 44.7%로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학교 32.5%, 공터, 놀이터 등 동네 순이었습니다. 다음은 연합뉴스TV에서 전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학교들에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 신일학원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서울에서는 세화 배제고도 지난달 18일 승소 판결을 받아 자사고 지위가 유지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뉴스원에서 전합니다. 사소한 시비로 같은 병동에 입원한 50대를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입니다. A씨는 임실군 한 요양병원 복도에서 B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B씨가 자신의 발을 밟고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은 KBS에서 전합니다. 구미 여아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구미경찰서가 친모석 씨의 의료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인근 지역 170여 개 산부인과 위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구미와 대구, 칠곡, 김천 4개 지역 170여 개 산부인과에서 진료 기록을 확보하는 한편 타인 명의로 진료를 받았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석 씨와 큰딸 김모 씨, 김 씨의 전 남편 등 3명이 유전자 검사를 대검찰청에 다시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분야 뉴스였습니다. 벌써 수요일입니다. 3월도 며칠 안 남았네요. 오늘도 파이팅! 지금까지 브로우커리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브로우커리